6.25 69주년을 맞았지만 국립묘지 밖 호국 영령의 묘역은 깨지고 파헤쳐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이 직권 상정을 안 하기로 하면서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자동 폐기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임기 내 재추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첫날, 경남에서 19명이 적발됐습니다. 아침 숙취운전 적발자도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 때 목숨을 잃은 참전 용사들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전몰 군경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돌보는 사람도 없이 방치돼 있는 호국 영령 묘역들을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래된 봉분이 모여있는 경남 통영의 한 야산. 호국 영령 10위의 넋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묘역인지 안내판조차 없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전사자들의 이름은 세월과 함께 사가버렸고 봉분에는 큰 구멍이 난 곳도 있습니다. 내가 잘라서 이렇게 꼽은 거, 이 꽃이라도 좀 꼽아놔야 일본 모지들하고는 다르게. 무명용사 6기 잠든 곳. 덩그러니 남은 이름 모를 호국 영령들의 낡은 비석 주변에는 거미줄과 먼지가 잔뜩 끼었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봐도 참담하지. 예. 여기 뭐 또 사람보다 오히려 짐승이 더 많이 내려오는 데니까 너무 산속이니까. 모두 6.25 전쟁 때 전사한 군인이나 경찰입니다. 하지만 당시 무용고자이거나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국립묘지 밖 전국 곳곳에 묻혔습니다. 묘역 관리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의 전몰 군경 합동묘역은 45곳, 6,000위의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곳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아예 묘역관리 예산조차 없습니다. 저요 지금 다 보니까 이제 묘 자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한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국가보훈처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보훈처는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보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함께 하는 문제이지만 합동묘역에 대해서 저희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6,000위의 호국 영령들. 죽어서도 예우를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6.25 전쟁 69주년 기념식이 오늘 경남도청에서도 보훈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경남 지역 참전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차원의 사업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 의원들이 경남 학생인권 조례를 사실상 자동 폐기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도 조례 제정이 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다시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찬성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촛불 시민연대의 항의 집회가 경남 도의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도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끝내 학생인권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는 다음 달 19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더민주당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 촛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저희들은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를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례 제정이 무산된 것은 유감이지만 지난 1년 동안 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실패는 아니라고 자평했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교육 단위인 교실에서부터 인권 친화적 학교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학생인권 조례안이 추구했던 가치를 담아 교육인권 경영을 도입하고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교육감이 재선 뒤 지난 1년 동안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이 무산되면서 각종 후속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에서 세 번째 학생인권 조례 제정 시도도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요구가 여전하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내년 총선 이후가 공공연히 거론되면서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통영의 한 화물선에서 일하던 외국인 선원들이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한 채 2주째 압류된 선박에 발이 묶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용도 없는 상황인데 정작 도움이 되어야 할 보험도 까다로운 신청 규정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으로 가던 1,600톤급 소형 화물선입니다. 지난 7일 선사의 부도로 법원에 압류돼 경남 통영항에 묶여 있습니다. 화물선에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초췌한 기색의 미얀마 선원 7명이 더위 속에 2주 넘게 닻을 내린 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We are no have money, we are no have food, no water, drinking water. 넉 달째 받지 못한 월급도 3,300만 원이 넘는 상황. 하루빨리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Now I did not get many 4-month salary, and then I want to go back home, and then anybody not get air ticket. 선원들의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2년 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체불임금을 제외한 선원 송환 비용은 보험으로 우선 보상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체불임금과 달리 보험금 청구는 본인과 가족 이외의 변호사나 노무사로만 자격이 제한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해서 보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했고 그 뒤에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해운조합 측은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선원 송환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선 부산시가 세계 1위 중국 철강업체가 참여한 한중 합작회사의 부산 유치를 두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업계 고사를 우려한 국내 철강업계는 물론 경북과 경남에서도 반발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지역 갈등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입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세계 1위 스테인리스강 생산업체인 중국 칭산 철강그룹이 우리나라 파이프 제조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부산 미음산단에 22,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며 최근 부산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투자 승인이 나면 1,2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스테인리스 내년 강판을 연간 50여만 톤 정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입제 제품을 대체를 하고 시장에서 지금 번용되고 있는 그 제품들을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 이 제품을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이제. 부산시는 해당 기업과 이번 달 초 투자 유치 협약을 맺기로 했지만 절차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중국의 저가 제품이 국내 수요를 잠식하고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면 업계 고사가 불가피하다며 국내 철강업계뿐 아니라 경북 포항과 경남 창원 등 다른 지자체와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가격을 앞세워서 국내외 시장을 잠식할 것입니다. 일부 지역의 기업 유치와 세수 확보의 문제를 초월한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500여 명의 직접 고용 효과와 합작회사 본사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유치 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부산에는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가 없는 데다 대기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재가 공급되면 이득 볼 업체 또한 천여 곳에 달합니다. 한국 철강 업계에 미치는 영향, 통상관계, 그리고 또 지역 상생과 관련된 판단까지 고려해서 부산 경제에 무엇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각 전문 기관들이 주는 답변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기업 유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오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첫날이죠. 경남에서도 일제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밤에 술을 마시고 7시간을 자고 나왔다는 출근길 운전자도 면허 정지 수준을 넘겼습니다. 첫날 음주 단속 현장 김효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 삼거리. 이른 아침 출근길에 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시면 수치가 0.037, 면허 100일 정도 있습니다. 지난밤 술을 마셨다는 4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7%, 이른바 숙취 음주 상태입니다. 기존 단속 기준이라면 0.05%를 넘지 않아 훈방이지만 이제 면허 정지입니다. 그러면 7시간 정도를 주무시고 나오는 거세요? 음주 단속 기준이 0.03%로 대폭 강화된 첫날, 경남에서만 6명이 0.05% 미만의 음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음하게 되면 음주량과 체형에 따라 6시간이 지나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전날 먹은 술로 인해서 자거나 몇 시간 쉬고 나면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도 음주운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처벌 수위도 높아졌고 면허 취소 기준도 3차례 적발에서 2차례 적발로 강화됐습니다. 음주 사망 사고를 내면 5년 동안 면허를 뗄 수 없는 규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엄격해진 음주 단속 기준이 회식 등 음주 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병, 두 병 이렇게 마시던 부분을 지금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몸 상태에 따라 지금 또 적발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는 지난해보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5% 줄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20년) 가까이 표류한 창원시 용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최종 백지화됐습니다. 창원시는 용동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가 실시계획 인가 당시 조건 사항인 국유지 매입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용동 근린공원 사업은 땅 매입 문제와 주민 민원 등으로 20년 가까이 표류해왔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마산 로봇랜드의 개장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와 로봇랜드 재단은 진입도로인 신설국도 5호선의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개장일을 오는 9월쯤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연간 15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진입도로가 왕복 2차로에 불과해 심각한 교통체증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다음 달 동시 당직 선거를 앞둔 정의당 경남도당이 내년 총선을 통해 제1야당으로 도약하겠다며 도민 관심과 응원을 호소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조형래 경남도당 정책위원장과 김용국 진주시 위원장, 노창섭 창원시 위원장이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각 지역 위원장과 대의원 등 당직자도 함께 뽑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창원터널 입구에서 김해 장유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에서 불이 나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으로 창원에서 김해 방향의 창원터널 주변 정체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레일러 아래쪽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8명이 1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2살 신모 씨가 크게 다쳤고 52살 최모 씨 등 7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작업 발판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